자,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는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즉 이제 최근에는 이 중앙 집권화에서 이제 지방 분권화로 이 사회복지 사업이 많이 이제 그 이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로서 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뭐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1급 국가고시의 기출 경향을 확인하게 되고요.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각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고요. 두 번째, 사회계획 모델이고 세 번째는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조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여기가 이제 과업 중심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리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집단으로 본다. 요것은 맞습니다. 네, 지리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 보기 3번 사회계획 모델은 이 전문가 중심의 그러니까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목표가 아니고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의 동지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전문가들 이제 대비해서 서비스의 이용자, 소비자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규정 지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의 소재를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기관으로 본다. 자, 저 권력의 소재를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기관으로 보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예. 오히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구조는 공격의 대상인 억압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로스만의 모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옳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핵심적인 거를 지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기출 문제에서 이 보기들, 옳은 보기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가져가신다면 빨리 이제 조금 공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자, 지역사회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력자, 촉매자, 조정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렇기보다는 사회복지사는 주변부에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지해주는 역할, 뭐 조력, 촉매, 조정자 이런 게 이제 강조되는 것이죠. 자, 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이 과정 중심 목표에 중점을 둔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화의 매개체로 과업 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화 전략은 표적 대상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다. 자, 표적 대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하다면 투쟁 이런 것도 도모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을 동원한다. 세를 불린다. 이런 것은 사회행동 모델에 적합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변화 전략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사 분석 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이것은 사회계획 모델이죠. 지역사회는 전통을 고수하며 소수의 전통적 지도자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제 억압당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사회행동 모델이고요. 갈등이나 대결의 전술이 이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그 미국의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했던 알린스키 이런 사람하고도 이제 이런 보기는 연결이 되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전 지역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본다.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는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진 정상인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에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명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자,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자기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계획 모델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모델이 언급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의는 이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라는 것이 단 하나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이 결합돼서 중복돼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입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는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5가지로 제시했죠. 네, 이 기억에 나와 있네요. 자, 로스만의 기본 3가지 모델을 분화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죠? 이 모델의 특징은 후원자의 의사결정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그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델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의사결정 그 권한 정도에 따라서 일단 후원자가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많으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계획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이 가장 높은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까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은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리을이 문제죠.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가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50대 50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웨일과 갬블은 이것을 이제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8가지 이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그 8가지 유형 중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니은입니다.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보 전달자, 관리자로 제시했다? 아니죠. 오히려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주민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 교사, 촉진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운동 모델. 성취 목표는 특정 대상 집단 또는 이슈 관련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이다.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자,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관심 영역은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욕구의 통합 또는 서비스 연계망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오히려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관심 영역으로 하는 모델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사회행동 모델. 자, 이것은 1차적 구성원을 유권자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서 각각 8가지 유형별로 좀 내용을 연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자, 일단은
보기를 보니까 웨일과 갬블의 그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 주민들, 주민의 관점이다. 네,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 개발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한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역사회 내 조직 간 협력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협조와 연합과 동맹이 있는데요. 일단, 조직 간 협력 체계 정도는요, 협조가 가장 낮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연합이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협력 체계가 동맹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일단 순서가 잘못됐고요. 자, 보기 1번. 동맹은 조직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고요. 연합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협조, cooperation인데요. 협조는 특정 이슈에 관한 유사 조직들의 일시적 연결 방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연합, coalition은 전문가를 둔 영속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영속적 조직 구조면 이건 동맹에 가깝겠죠. 동맹과 협조와 연합은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별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은 연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확인을 합니다. 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지역사회의 욕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해 있고 가장 시급한 욕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에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 됐으면 이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원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오히려 성과 측정은 마지막 평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문제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당사자들과 폭넓게 대화를 나눈다. 당연히 맞겠죠. 문제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맞습니다. 시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 표적 집단을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표적 집단, 타겟 파퓰레이션이죠. 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과거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장애 요인은 무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거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어떤 그 걸림돌들은 고려를 해서 다시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문제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성과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아직 뭐 실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성과평가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욕구 사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욕구 사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뭐 넬파이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점 집단 기법도 있고요. 명목 집단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보기 4번. 문제 확인과 해결의 우선순위에 주안점을 둔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의 초점은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이 포함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의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자, 보기 1번.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면 비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고 공식적인 인터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하위체계 사정은 하위체계의 정태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하위체계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태적인 게 아니고 동태적이다. 예, 영어로는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죠. 민속학적 방법. 우리 이제 인류학적 접근, 대표적인 인류학적인 어떤 어떤 접근에 기반을 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속학적 방법은 표준화된 면담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비표준화된 면담 도구.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거주하고, 예,
또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하고 뭐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면담 도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화되는 게 잘못된 거죠. 자, 보기 4번. 명목 집단 기법은 문제의 이해, 목표의 확인, 행동계약 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단, 모이긴 모이는데 아주 명목적,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말을 한다. 결국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회의의 분위기의 왜곡, 의사결정의 왜곡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종이에 써내면은 이제 그거를 사회자가 걷어가지고 많은 득표를 얻은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델파이 기법은 뭡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설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설문지의 내용을 회신을 주면은 다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낸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좁혀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설문을 보내서 이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욕구조사 단계에서 FGI, 초점 집단 면접을 시행한다?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다. 그렇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나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이 5가지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그렇죠.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원계획 단계에서는 실행 예산을 수립한다. 그렇죠. 이 물적 자원, 돈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행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가 단계에서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지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실제 그 실행 단계, 실천 단계에서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연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천가의 역할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조력자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를 돕는 이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표출된 불만을 집약한다. 이게 이제 조력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의 조사 및 평가, 이것은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리가 멀고요. 자, 지역사회 내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옹호와 대변, 이거는 이제 옹호자라든지 대변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이것도 조력자의 역할로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니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과업과 관련 있는 역할을 고르는 겁니다. 자, 땡땡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있다. 이 복지관의 K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과 아을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놀이터를 개량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 K 사회복지사는 이들 주민들을 조직하여 놀이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 일단 불만이 집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범지대화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불만을 지금 모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을 모았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놀이터 개량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과업과 관련 있는 역할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보셨지만 조력자의 역할, 불만 집약, 조직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자, 업무 설계를 기재한다. 예, 설계. 예, 설계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셔야죠. 기획이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하고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 정답은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예,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이 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기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조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원이라는 것은 요새 이제 뭐 청와대에 뭘 청원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국민들이 이제 뭔가 그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진정하는 의견을 진정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A 사회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A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다양한 자원. 이러려면 뭡니까? 이 연계자로서 네트워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 당사자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이제 기술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계 기술, 네트워킹인데요.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게 네트워킹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및 확장, 연계망 맞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그렇죠. 이 통합성을 강조할 때도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 간의 이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서비스 계획의 공동 수립과 서비스 제공에서 팀 접근 수행, 팀, 공동 이런 것들 다 네트워크와 관련됩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의제 개발과 주민의 의식화. 자, 이것은 인파워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A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주체를 강조하는 거,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은 조직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지방자치 발달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지방자치가 발달하게 되면 이제 권력이 이 지방정부 쪽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제론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두시면 두 과목 모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제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 1, 2, 3, 4번은 모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에서 이제 수립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이죠. 자, 보기 1번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시군구 및 시도는 4년 중요하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틀렸죠. 이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치는 게 아니고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 이제 풀네임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 맞습니다. 자,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한번 봅시다. 자, 이 정답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요. 보기 4번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입니다. 자, 법정단체다. 그러니까 법정단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이 법률에 이제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네.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있죠. 보기 1번 그리고 보기 2번, 3번, 5번은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로 나오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설명은 다 맞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201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사회보장급여법에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이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은 실무협의체가 하는 게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이제 공공과 민간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관협력, 민관협력을 하는 그 협의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실무협의체가 아니고 대표협의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사례의 기역과 니은과 관련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역 A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욕구는 복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통합적입니다. 딱 이거 나오면 사례관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을 조직했어요. 주민 조직화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원동원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신청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프로그램 사업 말고 하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이제 그 노후화되고 뭔가 기능 보강이 필요할 때 이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이제 프로그램 사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사회적 경제. 최근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사업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자, 보기 2번.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건 맞고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도 영리를 추구합니다. 기업이니까. 다만 이제 그러한 그 이윤을 공익적 목적에 쓰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2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부터 이제 최근에 이 지역사회복지의 이 실천 주체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향들까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최근의 흐름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이 반복해서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복습하시고 또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